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 아침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은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출연을 해서 주식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김보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김정철 본부장님이 퀴즈를 내면서요, 저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증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나 뉴스부터 주식투자 기초교육에는 주식투자 기초교육에서 심화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생방송이 아니라는 점 모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님의 김보냉 칼리 노란톡 메신저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김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철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산타 파월 그리고 이제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파월 의장이 그 간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 방송을 볼 때가 12월 2일일 테고 12월 2일 아침이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아침인데 이미 11월 30일 마지막 날 산타가 왔죠. 그렇죠. 좀 너무 일찍 온 것 같기도 한데 산타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왔으면 참 더 멋있을 텐데 쇼맨십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재미없는 분이에요. 재미없는 분인데 그분이 안경테만 좀 이쁜 걸로 바꿨어요 또. 네. 그분이 약간 안경테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가요? 사인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을. 제가 예전에 한번 넥타이로 그 넥타이는 누구였죠, 우리? 넥타이는 제롬 파월이 아니라 관심이 많이 없으시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넥타이의 그 색깔과 포인트로 본인의 심정과 감정,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약간 좀 넥타이하고 매칭을 했다면 우리 파월 의장은 안경테로 좀 약간 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번 안경테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안경테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기존의 안경테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스타일의 안경테를 끼고 오셨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땡큐 파월이라고 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딱 그 기자회견을 딱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어제 바빠가지고 밤 새벽이니까 자야죠. 저도 잠을 자야 되는데 어제 사실 그때 그냥 자지는 못했고요. 술 먹느라고 일단 여튼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가 달라졌냐? 사실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진 건 없는데 지수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환율도 지수 달라졌고 환율도 많이 달라졌고 환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달라진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 화면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 방송은요 우리 김민겸 씨께서 또 잘 아셔야 되겠지만 모든 걸 다 잘 애드립으로 잘 넘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끊기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애드립을 쉴 새 없이 해볼게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난리가 났어요. 어제 하루에만 4%가 올랐죠.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주로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희 메모장을 그렇게 많이 써요 제가. 메모장. 메모장을 좀 많이 쓴다. 자,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게 12월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2월에 50bp 하겠다.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는 그 약간 못된 사람은 안 돼요. 착해요, 좀 사람이. 심성이 고우시구나. 심성이 고우시다기보다는 약간 본인의 배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그 고똥꼬집,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독성과 아집,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파월 의장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세요. 네. 근데 경제학과 출신이 아닌데 전 세계의 금융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의 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약간 태생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미 연준이나 다른 의원들이 그러겠죠. 제가 뭘 알아? 니 경제 전공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리더다. 약간 좀 약간. 근데 그런데 이제 전체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죠. 그리고 보통 미 연준 의장들이 가끔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로 뒤집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는 없어요. 근데 한두 번씩 꼭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버냉키 때는 버냉키 쇼크라 그래가지고 버냉키가 갑자기 입장을 틀어버리면 증시가 대폭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탈리아의 이제 이탈리아 분이신데 이분은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 하실 때 거의 양치기 드라기. 이게 마리오 드라기라는 이분은 이분이 이제 양치기 드라기라고요. 왜일까요? 왜 양치기 드라기?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말을 싹 바꿔요? 눈 하나 깜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파월 의장은 착하다. 이게 포인트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뭔 말이냐? 12월 FOMC 때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시장에 사인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럼 무조건 50bp입니까? 이제 여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다가 이 사이에 또 고용지표 나왔는데 또 이상하고 또 이런 뭐 다 없는 거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50bp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연말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일정이 좀 중요한데 네. 요소 일정마다 요런 연말에 산타가 왔다가 네. 굴뚝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여기 있나요? 아닌가 봐 도망가려고 하는 걸 낚아채려고 이렇게 딱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다 도망가는 거 멱살 잡고 다시 끌고 내려오는 거죠. 너 빨리 와. 네, 그 일정 잡는 일정이 뭔가요? 그래서 그게 퀴즈에 있어요. 나중에. 이게 퀴즈에 있어요? 네, 퀴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민규 씨한테 질문할 거라서 네네. 예, 뭐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원래 지금 마음의 주식 퀴즈 준비를 쇼, 미리 하고 그렇죠. 있을게요. 사실 주식 퀴즈 쇼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김민겸 아나운서 아이디어였어. 네, 제가 잘못 네. 말한 것 같아요. 본인을 제가 퀴즈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뭐 그런 컨셉인데 사실 뭐 김민겸 아나운서가 뭐 그거를 원해서 이 컨셉을 짠 건 아닌데 제가 제 마음대로 바꿨어요. 네. 예, 제가 힘든 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힘든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파월 의장은 갑자기 3,000% 빠졌는데 파월 의장 착하다. 그래서 50bp 인상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이거거든. 네. 원래는 뭐냐 75bp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50bp로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완만해진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살짝 완만해진 상태죠. 그 완만해졌다는 거는 한 번 이게 커브가 꺾인 상태에서 서서히 꺾여서 결국은 조금씩밖에 안 올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75bp를 0.75%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산수 한번 할게요. 자, 1bp는 0.01%예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75bp면 0.75%거든요. 그러니까 네. 0.75%를 인상을 잘 안 쳐지네요. 네, 인상을 이게 애드립을 계속 해야 돼요. 네, 제가 대신 쳐드리고 싶은데 더 늦을 것 같아. 네. 치면 더 못 칠 것 같아서 인상을 4번을 했죠. 네, 맞아요. 4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0.50을 하겠다는 거죠. 연속 4번 이후에 이제 이 흐름이 끊겼죠. 끊긴다는 거는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은행 이자 올라가고 대출 이자 올라가고 예금금리 이자 올라가고 예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고 시장이 돈을 줄어들고 돈 줄어들면 달러가 강해지고
당연히 따라가 강해지면 상품통화들은 원화가 약세가 되죠. 약세되고. 근데 요 안 좋은 흐름이 갔다가 이 흐름이 끊겼다. 예. 이 속도가 끊긴 거죠. 속도가 네. 완전히 끊긴 건 아닌데. 그리고 금리 인상은 뭐 계속 하긴 하겠지만 여튼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발언을 좀 해줬다. 이 파월 의장 입에서는 사실 더 웃긴 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파월 의장이 파월 잭슨홀 미팅 때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75bp를 4번 연속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 미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사실 잭슨홀 미팅 때는 분명히 연말 정도 되면 연말 정도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를 그대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한 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안경테만 바뀐 거예요. 이 안경테가 안경테만 바뀐 건데 시장의 반응은 그때는 쇼크였고 지금 환호를 하고 지금 있잖아요. 환호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했는데 파월이라고 할 똑같은 정도고.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왜 쇼크였고 지금 왜 그때는 이게 4번 연속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한 했다가 75 했다가 50 내려갔다가 25 뭐 아니면 75까지 안 가고 다시 50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때는 75로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막상 이미 그거잖아요.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네. 매를 이미 한 10대를 맞았어요. 이미 시장이 10대를 맞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얘기하면 75kg짜리 매를 4번을 연속으로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상황하고 네. 맞고 나서 좀 더 덜 맞는 상황하고는 맷집이 세졌군요. 네. 덜 맞는 상황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저걸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네. 앞으로 맞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쇼크죠. 근데 이미 맞았어요, 맞기는. 네. 막상 맞았는데 이제 좀 덜 아픈 걸로 때린대요. 그러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환호하는 거죠. 참,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은 급등을 했다. 급등을 했고, 코스피는 근데 이게 뭡니까? 좀 지지부진한 네.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에 비해서. 참 보세요. 네. 민경 씨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밀렸어요. 네. 자, 여기도 밀렸죠, 우리도. 그쵸? 올라올 때 나스닥은 조금 내려왔다가. 봉 자체가 크지만 네.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면서 올라왔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등 때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4% 올라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못 오는 거야. 우리가 이미 먼저 많이 올랐기 많이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스닥의 각각의 봉들이 길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봉이 되게 크기가 좀 짧네요. 작아요. 예. 봉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장중에 크게 많이 변동성은 좀 우리나라가 축소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를 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코스피. 네, 방금 이게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한번 이번에 그냥 민경 씨 코스닥하고 코스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예요. 네. 좀 올라온 것 같죠? 그렇죠? 이 정도면 좀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라왔죠. 자, 기준점 제가 해볼게요. 자, 8월 16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네. 거의 올라왔죠? 거의 올라왔네요. 8월 16일 기준점으로 보면은 아직 반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직 더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키를 맞춰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 맞추기가 물론 필요하니까. 보통 키 맞추는 게 무조건 키를 맞추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코스닥이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됐다. 네. 왜냐면 8월 16일 점을 딱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는 거의 다 회복했는데 코스닥은 8월 16일에 아직 반도 회복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1.46%가 급등하고 코스피는 0.53밖에 안 오른 거는 이해할 만하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관정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매매 종합 보시면은 오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들 이제 뭐라면 아까 그 365 플러스에 네. 이현민 전문가가 저한테 연락을 와서 아니
미국 선물은 왜 이렇게 많이 미 선물 1만 개가 매도면 좀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그 전에 걸 한번 되돌려 볼게요. 그러니까 11월부터 11월 말일까지 해가지고는 외국인이 1만 개를 이미 순매수한 상태였어요. 1만 6천 개 정도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그동안 순매수한 거 갖다 팔았다. 오늘 수익 실현했다. 얘네는 이미 밑에서부터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럼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해 놓은 거를 지금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일부 좀 한 거예요. 신규 매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미리 매수해 놓은 물량이 청산되는 미결제 약정 청산이 좀 많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저는 되는 큰 거네요? 걱정을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근데 물론 신규 매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규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그래도 순매수인데 외국인 이제 딱 눈치챘죠. 이제 코스닥이야. 오늘은 코스닥이다. 코스닥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봤을 때도 코스닥이 좀 덜 올랐는데 코스닥 좀 많이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기관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기관은 오늘 투신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정말 대동단결.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서로 안 친한, 원래 셋 다 친해야 되는데 서로 다운으로 왔거든요. 네. 오늘은 코스닥에서 대동단결했다. 다 같이 친해진 분위기네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제일 못한다는 연기금은 이 좋은 장에 이거밖에 안 샀다. 연기금은 도대체 매매를 언제쯤 잘하게 되는 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 돈을 가지고 매매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연습은 그만 좀 하고 실전 투자를 좀 제대로 좀 네. 잘했으면 좋겠는데 실전 투자를 너무 못해요.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근데 연기금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출신인데 저 때도 못했어요. 어차피. 저는 주식운용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전략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잘 못했어요. 그분도 그때도. 일단 여튼간에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 금융투자는 제가 단타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단타를 좀 많이 친다. 금융투자가 최근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12월 30일 어제 5천억 팔아놓고 하루 만에 네. 그냥 와장창 샀어요. 그만큼 단타를 많이 쳤다. 단타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금융투자가 얼마나 단타를 좋아하는지 딱 그냥 드러나죠. 일단 금융투자가 뭘 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뭘 한다. 네. 매수든 매도든 뭘 하잖아요. 조만간 얘네들 성과 급한 애들이라 저거 오래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방 또 바꾼다. 샀으면 팔고 팔았으면 다시 산다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이 오늘 풋옵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수 관전평이 좀 긴데 오늘 네. 그 뒤에 코너가 있는데 관전평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시간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짜볼게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제 2465가 중요한데 이걸 어제 돌파해서 안착했고 오늘 2,500까지 네, 안착을 할까요? 갔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2600까지는 가야 2600 요 갭이 있거든요. 요 갭. 네. 여기서 이날 6월 10일 날 갭으로 쭉 밀어놓은 게 6월 13일이거든요. 네. 요 갭은 메운다. 언젠가는 메울 수밖에 없다. 그 메워야 되는데 이 긴 메운 거는 조만간 산타가 와 있을 때 아마 메울 가능성 12월 내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한 2600까지 우리가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은 저는 키에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못해도 810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쓸데없이 그냥 삼성전자 주구장창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런 거 주구장창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코스닥을 해야죠. 코스닥 주요 종목들 중에 근데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크래프톤도 있네요. 네, 밀렸어요. 굳이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 그 몰래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또 찝었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크래프톤 잠깐만 얘기하자면 네. 내일 출시해요.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내일 출시하는 거거든요. 출시 전날 주가가 이거 좀 실망스럽네요.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마음이 아파요 네. 지금. 이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튼간에 요거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더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오늘 급등 출발이었어. 아 진짜요? 오늘 출발이 시초가가 출발은 좋았네요. 시초가가 3% 거의 4%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되는구나 오늘. 역시 출시 전날. 역시 일정 멀매. 기가 막혔구나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밀려버리고. 한마디로 시초가 대비 지금 6% 7% 밀린 거예요 거의.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이 마음 아픈 걸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뼈를 찔렀네요. 지금 뼈 때리는 말 같은데. 여튼간에 뭐 그런 상태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관련주들을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자, 눈여겨서 보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길었던 관전평 우리가 지금 몇 분 했냐면요. 20분 했네요. 거의 오프닝 21분. 포함해서 15분 한 거죠. 네. 길게 했네요.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갑자기 이제 진행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퀴즈쇼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이제 맞추는 걸로. 본인 맞춰야죠. 퀴즈 참고로 이 퀴즈는 오늘 김민겸 씨가 뭘 냈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살짝 많이 떨립니다. 근데 트위스트 있어요. 그렇죠. 저도 괜찮은데 사람인지라.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지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용 내용이에요. 자, 이 녹화 다음 날인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렇죠. 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본 그날 미국장에서 발표가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뭘까요? 제가 그래도 나름 이쪽에서 지금 2달 차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풍을 읊나요 이제? 네, 이제 조금은 읊을 것 같은데 11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나요? 혹시 영어 좀 잘하세요? 영어 조금 하긴 하는데 이럴 때는 영어를 좀 드러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요? 제가 영어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그냥 11월 고용지표가 오면 맞췄어요.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인데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업률을 일단 보고요. 일단 맨 처음에 실업률을 보고 미국 실업률이 나오죠. 이게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이 보는 당일이죠. 한국 시간은 23시 56분에 발표되는 게 미국 실업률 중요하다. 별 3개 땡땡땡 이렇게 있죠. 예상치 3.7, 컨센서스 3.7, 전치가 3.7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땡땡땡이 가장 또 쳐져 있는 요거죠. 비농업 취업지수. 비농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이 이게 뭐가 다른가요? 다르죠. 농업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다 빼고 비농업, 농업이 아닌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쪽에 취업한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전치고 예상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비농업 취업자 수 보면은 이전치가 216, 26만 10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상치가 좀 줄어져 있죠. 그렇죠? 좀 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농업 취업자 수 하면 약간 좀 멋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팜, 페이롤 인플로이먼트가 원래 이제 근데 그럴 때 이제 멋있게 논팜 페이롤 인플로이먼트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물 좀 먹었구나. 얘 미국 좀 갔다 왔구나. 미국 냄새는 맡았구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좀 먹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얘기했던 거고요. 일단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비농업 취업자 수랑.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이 두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비농업 취업자 수로 시장에서 반응하다가 어느 때는 실업률을 시장에서 반응하고 실업률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반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오르면 좋아요, 떨어지면 좋아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좋겠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닐까요?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줄었어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거죠. 이 반응을 뭘로 하느냐? 시장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근데 지 마음인데 일단 유의미한 거에 반응을 하겠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치만 봤을 때는 실업률은 딱히 뭐가 없죠. 이전치하고 비슷비슷하죠. 딱히 뭐가 없는데 그럼 컨센서스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논팜. 논팜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날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비농업, 비농업 취업자 수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취업자 수가 좀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럼 시장에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예상치보다 많이 또 취업을 하면은 이거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겠다. 왜냐면 취업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을 거고 월급 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하나. 그럼 두 번째, 숫자가 더 많아지면 미국 경제 안 좋다며. 근데 취업자 수 늘었잖아. 경기 다운 아니네. 경기 침체 없네. 네.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두 가지 반응 중에 뭘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좋은 걸 선택하자. 저도 몰라요. 아. 자기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시장이 갖다 붙인 맞춰. 그러니까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 오를 때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죠.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나쁜 쪽으로 해석.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어땠어요? 미국장이? 좋았죠. 좋았죠.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좋은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아주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게 시장을 좀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편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를 들어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네. 낮게 나오면 어떤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거 낮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 낮게 나와서 경제가 안 좋은 거라는 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더 적어진 거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근데 한참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게 더 낮게 나오잖아요. 그걸 안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 미국 경제가 안 좋네.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냥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지금 현재 추세에 따라서 뭔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추세가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로 낸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지표가 특히 이 지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매주 네. 첫 번째 금요일이 1일이면 얘네 통계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밀리긴 해요. 일요일 첫 번째 날이 금요일만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매월의 첫 번째 날이 금요일이면 다음 주 밀리는데 첫 번째 날만 아니면 보통 금요일은 무조건 발표를 합니다. 이번 달은 2일이네요. 네, 2일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죠. 네. 정확하게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 금요일이고 첫 번째 금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얘네 또 집계를 해야 돼서 통계내는 애들이 바쁘죠. 네. 그럼 야 무조건 통계내 그러면 걔네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한 달 딱 지나고 하루 만에 이거 어떻게 발표하냐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럴 경우는 다음 주로 좀 밀린다. 그거 하나만 좀 염두에 두시면은 아주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는 지금 한 8, 9년째 계속 중요한 지표예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네. 별로 안 볼 때가 있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난 이후로는 계속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막상 그때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는데 이게 고용이 후행 지표거든요. 고용이. 그러니까 네. 고용과 소비는 후행 지표인데 후행 지표는 어떨 때 보냐면 지금 현재 경기가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예요. 켜주는 지표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때려 부어서 올라왔는데 네. 이 잘 올라온 게 맞아? 를 알려면 소득과 고용과 소비를 봐야 된다. 이거죠. 고용하고 소득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까지 다 나와요. 시간당 평균 임금,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당 평균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람 뽑고 싶은데 갖고 사람 뽑기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더 줄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더 줄게. 100원 더 줄게. 100원. 뭐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좀 더 줘야지 이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고, 뭐 김민경 아나운서가 맞히긴 했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딩동댕동인데, 딩동댕까지밖에 못 맞췄나요? 아니 딩동댕동이에요. 아, 네. 딩동댕동인데, 뭐 실업률이나 비농, 다음에는 뭐 이렇게 비농업을 영어 발음으로 멋있게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제가 다음번에는 준비해 볼게요. 다음번에 혹시 스튜디오에서 TV 방송할 때 네. 항상 요거는 잘 굴러가는 발음으로 네. 한 10번 해주시면. 연습하고. 예전에 그 다른 아나운서 있었는데 그분이 김유땡이라는 분. 네. 영어 발음할 때마다 아주 그냥 너무 혀를 꽈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김민경 아나운서한테 내는 두 번째 퀴즈. 자, 이거는 좀 쉽다. 이거는 쉽나요? 쉬워요. 쉬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자, 올해 마지막 FMC 회의는 날짜는 이거 당연히 알죠. 12월 13일에서 14일. 그게 혹시 누구 시간 기준?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미국 시간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14일에서 15일 날. 그렇죠. 15일 날 정확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이 정도면 하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부장님께 하루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하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완벽하네요. 일단 14일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하죠. 네. 15일 새벽에 제가 그래서 다음 주 15일 새벽 알람을 목요일 날 알람을 제가 2시에 맞춰놨어요. 직접 보시게요? 저 항상 매번 봐요. 네. 매번 보는데 매번 보면서 이제 그때의 그 코멘트랑 그런 걸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잤다가 저녁에 일찍 자서 그때에서 또 일어나서 또 죽어라 듣고 죽어라 해야 돼요. 보고 뭐 쓰고 다른데 반응 어떤 거 보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여튼간에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날짜가 그럼 왜 중요하냐? 제가 이거 아까 오늘 관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타가 왔다가 도망가려고 멱살 잡고 끌어내린다. 네. 계속 잡는다고 야, 했잖아요. 선물 주고 가야지. 어딜 도망가? 이게 아마 이 날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잘 보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5, 6, 7, 8, 9가 이제 영업일인데 요 사이에는 좀 안 좋은 이슈들이나 중국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지표를 발표하면 지난달 걸 발표하겠죠? 네. 지난달 걸 발표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확률이 셧다운 됐잖아요. 중국이 정저우시랑 다 셧다운 됐잖아요.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번 주의 흐름은 괜찮은데 파월, 뭐 땡큐 파월 때문에 괜찮다가 다음 주에 중국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뭔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살짝 줄 때쯤 이제 산타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그때 산타가 이제 다시 짐을 싸고 선물을 주다가 말다가 제일 싫은 게 줬다 뺏은 거거든요. 네. 그 줬다가 다시 뺏었고 갈 때쯤 이런 거 나와요, 중국이. 이런 거 나오고 중국 지표들이 하나씩 보자면 외환 보유액 나오죠. 그다음에 중국 지표들이 하나씩 나와요. 물가 지수 나오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지뢰밭이다. 다음 주에 지뢰밭은 중국이다. 근데 이 지뢰밭, 중국의 이 지뢰밭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12월 5일 날 제일 중요한 차이신 서비스업, 차이신 제조 PMI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려면 다음 주는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행히 파월이 이제 좋은 코멘트 해줘서 그 기대감과 중국의 안 좋은 지표 현실 간에 이제 이렇게 마찰이 있겠죠.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해서 마찰이 있다가 그래서 산타가 12월 12일 날 짐 싸고 가려고 하는 거를 FOMC 회의 때 잡는 거죠. 딱 50피 딱 확정 땅땅땅 하면 다시 산타를 멱살 잡고 다시 내오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선물 줘야지. 줄 건 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산타가 도망갈 때마다 일정 표상 보면은
다시 멱살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다 이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15일 날 우리나라 시간 15일 날 새벽 3시에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15일 날 새벽에 15일 날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사실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에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요게 사실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요 웬만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왜 좋냐면 연중 내내 팔아 제꼈느냐 외국인 기관이 연중 내내 좀 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연중 내내 웬만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다 팔아 제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올해만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외국인이 올해 약 한 5조를 팔아 제꼈어요. 다 합쳐서 코스닥에서 10조 정도. 기간이 한 13조, 4조 정도. 네. 얘네는 많이 팔았죠. 물론 2020년, 2021년보다는 좀 덜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이미 팔아 제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펀드 매니저들이 있겠죠. 외국계나 기관에 다 펀드 매니저들이 있겠죠. 네. 얘네들이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얘네들 보너스도 타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펀드 수익이 높아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펀드 수익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동단결해서 다 같이 사야 돼요. 대동단결에 다 같이 사야 된다. 따로 놀지 말고요. 근데 암암리에 다들 이제 메신저상 그러죠. 우리 이제 살 타이밍 아닌가요? 다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 12월에 이제 북클로징을 하니까 12월에 북클로징 딱 29일 날 딱 끝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022년 수익률이 그때 끝나요. 그럼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내년에 월급이 수익률 0.01% 하나로 월급이 바뀌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대동단결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요. 이걸 뭐라 그러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요.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북클로징을 하는 그 분기나 반기 말 아니면 연말 네. 해가지고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계속 산다. 일단 다 같이 대동단결 사놓고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막 연말 막판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쵸. 왜 힘든 줄 아세요? 왜요?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잖아요. 얘네들은 뭐 연말에 뭐 망연이 없을까요? 바쁘잖아요. 연말에 바쁘고 뭐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나 뭐 결혼한 사람들 가족끼리 뭐 크리스마스도 그쵸. 즐겨야 되고 연말이니까. 예, 가족 분위기 좀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죽어야 일만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쵸. 그래서 미리 좀 사고 싶은데 미리 사놓으면 티날까봐. 네. 미리 사놓으면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혹시나 꺾이면 자기들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싸게 물량이 나올 때 좀 많이 살려고 해요. 그게 언제다? 이날이다. 이때 순매수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때 매도 물량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은 펀드 매니저가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매도로 나오는 물량들. 그 물량을 엄청나게 나올 때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지겠죠. 네. 그럼 자기들도 엄청나게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거 나오면 사야지 이러고 있어요. 나올 때쯤 애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매수를 때려요. 네. 왜냐? 매도 물량은 별로 없는데 매수만 주구장창하면 내가 산 가격 때문에 계속 비싸지잖아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물량이 많이 산다 주로.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12월 8일 날이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국의 지뢰밭이 있지만 그래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주만 되면 FMC에서 이게 세기를 박아줄 거다. 그러면 산타가 떠나려고 했다가 8일날 잠깐 멈추고 있다가 15일쯤에는 몇 살 잡고 끌려 내려오는 거죠. 네. 부뚝 밑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냐.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제가 사실
연말에 산타가 올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산타가 온다. 산타가 온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잘. 그쵸. 예, 근데 이제 막상 오늘 되니까 사람이 믿기 시작했어요, 또. 왜냐면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낙이 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퀴즈.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퀴즈 제가 한번 내볼게요. 자, 연말에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 업종이 좀 부각이 되는데 네. 작년에 이 업종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부각되는 이 업종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네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되긴 하는데 여러 개 좀 연말에 행사가 많아지면서 엔터도 연말에 행사가 많아지고 네. 그리고 여행주나 카지노주도 그렇죠. 연말에 많이 놀러 가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게임, 여행, 카지노. 이걸 한 업종 리오프닝 한 업종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뭐라고 해요? 놀자주. 놀자주라고 해요. 놀자주. 진짜 있는 건가요? 진짜 있는 용어예요. 네, 장난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놀자주라고 있어요. 놀자 업종이라고 해요. 놀자 업종, 놀자주, 놀자 업종. 이것도 결국 맞힌 거야. 빙동댕동. 예, 맞힌 거야. 이게 사실 놀자주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 아울러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네. 이거 뭐냐면 연말 행사가 많아진다. 연말에 행사가 왜 많아지냐면 가수들은 연말에 대목이라 콘서트 긴장해야 돼요. 하러 가야죠. 예. 솔직히 심지어 2년간 못했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연예인들이 저는 연예인들이 순수하다고 믿기 때문에 팬들과 너무 만나고 싶은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굳이 콘서트 표를 팔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2년 동안 못 봤으니까. 네. 2년 동안 너무 못 봤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팬들이 너무. 그쵸. 그렇잖아요. 아직도 좀 기억해. 아이유 씨가 콘서트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를 딱 여자 최초로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보셨나요? 아이유 아이유 콘서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간 적은 없어요. 간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런 기록을 세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했으면. 뭐 아이유 씨가 뭐 티켓 팔라고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연예인들. 여튼간에 엔터 게임 여행 카지노가 놀자주가 연말에 산타가 올 때 많이 올라요. 이게. 근데 오늘 딱 보세요. 하이브 엔터장 7%. 우리 뉴진스. 네. SM 3%.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SM 라이프 디자인? JYP? JYP 오늘 6%. JYP 고점 뚫었어요. 고점 잠깐 뚫고 밀렸는데 네. YG 엔터까지 YG 엔터 정말 안 좋았죠. 네, YG 엔터가 YG인데 그게 약국의 약자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왜 그런지는 그냥 네. 약국을 한번 다 아실 테니까. 여튼간에 하여튼 뭐 그런 YG 심지어 그런 YG조차도 몰랐죠. 오늘 키스트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오늘 참 보합권인데. 밑에는 또 그리고 보면은 컨텐츠 관련주도 보면은 쭉 있는데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4%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등치도 엄청 큰데 이 등치 큰 애다가 4% 오른 거 엄청 오른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자, 노란톡방에 우리가 또 좋아하시는 종목 전략 종목으로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 5%. 5%. 자, 그리고 A스토리 6%. DMC 미디어 웹툰 관련주거든요. 네. 이 DMC 미디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곧 골든 크로스예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거 제가 이번 주 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히든 종목이다라고 네. 제가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미 제가 토요일 방송 한밤 김민경 네. 직접 아나운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때 제가 히든 종목이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그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7%. 오늘 좋네요. 네, 7%. 자, 엔터주가 간다. 엔터 드라마 이쪽 제작부터 시작해서 공연, 기획, 여행은 오늘 하나투어가 6% 올랐어요. 보이시죠? 하나투어 6%. 네. 참고로 우리 노란톡방 오른쪽 하다 보면 QR코드 보면 노란톡방에 그 노란톡 메신저에 계시는 분들 종목입니다. 네. 제가 유망 종목 제시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6% 급등.
파라다이스 그 전에 많이 올라왔고요. 또 자, 이 놀자주의 간다는 건 뭐냐? 산타가 온다는 거. 산타가 온다. 산타가 온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상태 안 좋은 YG가 오늘 3% 올랐어요. 이 YG가 근데 저는 상태가 저는 왜 안 좋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부장님한테도 산타가 왔는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여튼간에 제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잘 세 가지 다 맞췄네요. 오늘 선물 주시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어렵게 내겠습니다. 네, 선물 주시나요? 출연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유망 종목을 제가 한 가지 종목을 요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종목을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은 엔터입니다. 엔터 관련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찍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엔터에 제가 좀 빠삭한데. 네, 실적을 많이 찍었어요. 여기가 지금 공연 콘서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꿈틀거렸어요. 더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다른 엔터주하고 키를 맞추려면 네. 한참 올라가야 돼요. 네. 이 종목이 바로 뭘까요? 가 여러분의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 그 퀴즈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마지막 QR코드 안내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네. 클로징 해주세요. 네, 클로징 해야죠. 클로징 해야 될 네. 때가 됐어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